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체의 이제 운동에 관련되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정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자, 강체와 이제 유체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어떤 움직임을 갖는다 또는 힘을 받는다와 관계된 걸 얘기를 할 때 관계되는 이 관심 있는 물체였었죠. 그래서 이 유체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강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점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층류와 관계된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강체와는 다른 특성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러한 좀 강체와 다른 특성들과 관련된 그 유체의 운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계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체와 이제 유체가 있는데 우선 이제 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작용하는 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각 질량 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외부의 힘 F를 가하게 되면 요 위치에서의 힘이나 이 위치에서의 모든 위치에서의 힘은 같은 경우를 이제 다루었었던 게 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전체가 뭐 회전 운동이든지 원 운동이든지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이든지 여러 가지 이 운동에 관계된 방정식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도 강체와 동일하게 그 운동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자,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물리학적인 상황을 우선 동일시한다가 우리 우선 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형태는 없을지라도 그 형태가 어떤 그 용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유체라면 여기서는 이제 유체는 그 기체든지 또는 이제 액체든지 다 관계된다고 했었고 특히 우리들한테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액체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다뤘었기 때문에 이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이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 내부에 담겨져 있는 유체는 마찬가지로 요 한쪽 부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요 부분이든지 여 부분이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압력과 관련된 이 위치 에너지 변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또 다른 관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 요 수면이 내려간 만큼 다시 이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됐었고 이거는 강체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강체에서 다뤘었던 이제 운동 방정식, 방정식이 과연 그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계된 그리고 운동 방정식이 유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정식들이 있는지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의 내용을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론에서는 인체에 있는 유체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에 있는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혈액이 관계될 텐데 이 혈액의 뭐 일반적인 성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이 혈액은 방금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유체이기 때문에 이 인체 내부에 있는 유체인 혈액에 관계된 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혈액은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순환계라고 해서 모든 이 혈관 내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상황들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체가, 흐르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방정식인,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과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제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상적인, 유체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베르누이 방정식은 기체이든지 액체이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혈류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이제 푸아제유 방정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상적인, 여기 방금 쓴 것처럼 이상적인 그 유체인 상황에 대해서, 즉,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이 없는 그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유체의 흐름을 설명한 방정식이 바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물방울이 그 중력장 안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보면 분명히 자유낙하 운동이긴 할 것이고요. 자, 자유낙하, 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자, 물방울인 경우에, 물방울이라고 질량 m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강체가, 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 또는 이제, 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이게 강체인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 자, 강체인 경우에 대해서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자 마찰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저 공기 저항이겠죠. 자, 공기 저항이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자 마찰이 없는 상황,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없는 상황을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 자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gh라든지 또는 2분의 1 mv 제곱과 관련된 그 위치 에너지 또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나타낸 것처럼 유체인 경우에도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루는 곳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체 내부의 유체에 대해서는 유체는 바로 혈액이겠죠. 자 혈액의 흐름, 그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자 다음에서 설명되는 푸아제유 방정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하면서 차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때문에 우리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푸아제유 방정식을 사용해야 되는지와 관계된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점성과 이제 푸아제유의 법칙 또는 이제 푸아제유 방정식에 관계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 바로 이제까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점성이라고 하는 이제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 이 점성과 관련된 즉 이제 우리 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끈적끈적거린다는 이제 성질을 이제 점성이라고 하죠. 자 이것처럼 이제 점성이 있는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아니라 푸아제유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선 설명을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류와 관계된 것은 이제 사실상 매우 복잡한 운동을 현상이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액체를 다루기는 하겠지만 기체인 경우에 바람이 부는 거는 그냥 이제 기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근데 난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토네이도라든지 태풍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이 유체의 흐름을 이제 난류라고 이렇게 그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류와 관계된 얘기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 유체와 관계된 이제 일반적인 이 유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인체 내부에, 자, 인체, 자, 내부의 그 혈액의 흐름인, 자, 흐름인, 그 혈류와 관계된 얘기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와 관계돼서, 이 혈액의 순환과 관계된 것, 그리고 그 혈액의 순환이 일정치 않은, 이 부분에 따른 이 압력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혈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양이라든지, 그리고 과연 혈액에서는 난류가 발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관계된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게 질환적인 거긴 하지만 이 동맥경화로 인한 그 혈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계된 것처럼 이제 인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혈류의 이 흐름과 관계된 혈액의 흐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과 관계된 내용에 관계된 것은 주로 자, 푸아, 자, 제유 법칙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혈액에 있는 흐름과 관계된, 즉 피의 흐름과 관계된 것과 관련된 이 물리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푸아제유 법칙이 꼭 필요하다. 자, 이거는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혈액이 일반적으로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 다 가지고는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제 특히 혈액은 예를 들어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1000배 정도의 이 점도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도 그런 여러 가지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제 혈액의 흐름인 바로 혈류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혈액의 흐름을 자, 혈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액체, 즉 유체인 경우가 바로 흐른다. 자, 흐른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이게 나타내는 현상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루게 될 것이고, 특히 혈액이, 즉 피의 흐름이 바로 피의 흐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체가 되겠고, 흐름이 바로 이 혈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건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우선 해보면,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피의 흐름이 바로 이제 혈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 전자가 이제 사실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마치 강체인 것처럼 우리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강체이냐면, 잠시 설명을 해보면, 원자나 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쪼갤 수가 있지만,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로 이렇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진 것처럼 아주 딱딱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전자가 만약에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흐름이 바로 전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특별히 우리는 이제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흐른다인 경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커런트라고, 이제 일렉트론 플로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체 흐름과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혈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이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움직이는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학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점성이 있는 유체, 특히 이제 혈액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 영역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체의 흐름인 혈류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점성을 가지고 있는 자, 비스코시티라고 합니다. 자,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에 관계된 이 물리학적인 설명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푸아제유라고 이렇게 한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어떤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아제유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이고요. 이제 몸에 흐르는 피의 흐름이 이제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쭉 다뤄왔었던 유체이고 이 유체가 움직였을 때 과연 어떤 이 성질들이 있는지 이게 과연 베르누이 방정식과 어떠한 이 차이가 있는지에 관계된 연구를 했었던 이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사람의 순환계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얘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나타낸 사람의 순환계와 관계된 것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바로 외부 작용하는 또는 내부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했었을 때와 관계된 거는 이제 매우 복잡한 물리학적인 상황이라면 매우 이제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이 순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다루진 않겠지만 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피가 나오는 방향 또는 이제 혈액이 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혈액이 들어오는 그런 이 시스템, 요 두 가지 시스템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어떤 기능적인 것이기보다는 이 순환계를 돌고 있는 그 유체인 혈액의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심장의 형태이죠. 심장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펌프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펌프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심장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 기능적인 거는 이제 유사할지 몰라도,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펌프에서 이제, 설명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리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그림은 이제 많이 봤었던 심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우선 보게 되면, 우선 여기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 심장이 뛰는 이 형상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라든지 각각 여러 가지 뭐 대동맥이며 소동맥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좌심방, 우심방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다 들었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굳이 이 강의에서는 이제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순환계에 흐르는 이제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 순환계에 흐르는 유체를 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혈액이 되겠죠. 혈액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비교될 것이고, 이 운동을 시켜주는 근원이 뭐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이 심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심장의 기능적인 것과 관련된, 즉 운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는 이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심장은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펌프의 기능을 하고 자, 심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펌프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계적인 펌프와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펌프의 그냥 단순히 펌프와 유사한 기능을 유사한 기능적인 역할만 유사한 기능적 역할 정도로 제 생각을 하고 이 실제로 이 심장이 움직이는, 즉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자, 움직이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뤘었던 바로 근육의 수축인 것이죠. 자, 근육의 수축. 심장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이 심장 근육의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난번에 그 유체 마지막 부분에서 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 근섬유의 이 화학적인 작용,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그 근육의 수축으로 심장이 뛰게 되고 그 심장 띄움으로 인해서 유체 운동을 만들고 그 유체의 흐름이 바로 혈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용어와 관계된 것들은 굳이 우리 강좌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기능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계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군대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앞서 설명했었던 심장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펌프에 관계된 그림입니다. 그림에 대한 이제 계략도인데요. 우선 자세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공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원리적인 것 위주로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공간에, 비어있는 요 공간 내부의 유체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됩니다. 자, 힘을 가하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또 다시 외부에서, 유체가 유입이 되겠죠.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힘을 가함으로써, 자, 그리고 이 공간을,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밖으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작용하게 되고,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상황은 바로 이 빈 공간에 유체를 채우기 위한 힘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힘의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채워짐에 따라 이 공간에 채워지고 이 나머지 요 채워진 똑같은 양이 바로 이 내부로 유입이 될 것이고, 이 공간 내부에 있었던 이 유체들은 또다시 이렇게 노즐을 통해서, 유출구를 통해서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체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내부에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또다시 그 힘을 줄 수 있는 이 피스톤을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또다시 빈 공간을 만들게 되는 이 작업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유체의 흐름 또는 이동을 이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심장도 이와 같이 유체의 어떤 흐름이든지 이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 심장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힘을 가해주고 또는 이제 압력으로 인해서 이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즉 빈 공간을 채우고 빈 공간을 만들고의 어떤 그런 반복적인 관계가 바로 펌프라고 한다면, 심장의 경우는 이 혈액이 바로 이 혈관 내부에 비어 있는 게 아니죠. 혈관 내부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꽉 차여 있는 혈관 내부의 혈액이 분명히 모두 꽉 차여져 있고, 이 꽉 차여져 있는 이 혈관에서 혈액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 심장의 기능이 바로 가장 이 펌프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